안녕하십니까, 백순기입니다. 이번 주는 선거로 인해 2차 심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작권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은 본 홈페이지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이외의 공간에서 저작물을 공유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3차 시 통계지도와 GIS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통계지도란 어떤 항목의 통계값을 지도로 표현한 주제도를 말합니다. 보통 지역조사의 지리정보 분석 단계에서 제작하여 보고서를 작성할 때 활용합니다. 통계지도의 종류는 점유도, 등치선도, 단계구분도, 도형표현도, 유선도가 있습니다. 통계지도와 관련된 문제는 다양한 자료의 유형에 적절한 통계지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통계지도의 특징을 알고 자료에 적합한 통계지도를 고민해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만 하나의 자료가 한 가지 유형의 통계지도로만 표현되지는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 2개, 3개의 통계지도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안점을 둬야 하는 것은 통계 자료가 있을 때 어떤 통계지도를 사용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그 자료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점유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점유도는 점으로 분포와 밀도를 표현하는 지도입니다. 통계값을 일정한 크기의 점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지도상에 찍힌 점을 통해 어떤 통계 자료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고 어디에는 드문지 한눈에 파악하기 쉽습니다. 과수원 분포, 백화점 분포, 인구 분포 등을 점유도로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 등치선도입니다. 등치선도는 통계값이 같은 지점을 연결한 선으로 표현하는 지도입니다. 다른 통계지도와의 차이점은 연속적인 값을 갖는 자료를 표현하는 통계지도라는 것입니다. 등온선, 등합선, 등고선 및 벚꽃 개화일, 단풍시기, 장마시기 등을 등치선도로 표현합니다. 세 번째는 단계 구분도입니다. 통계값을 몇 개의 단계로 구분하고 음영이나 패턴 등을 달리해서 계급을 나눠서 표현합니다. 단계 구분도는 최대 최소 편차가 큰 경우에는 자료의 계급값의 차이가 너무 커지거나 계급이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최대 최소 편차가 작은 자료를 표현할 때 단계 구분도를 사용합니다. 또 계급을 나눠서 지도상에 표현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불연속적인 값을 가져야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흔히 시도별 인구밀도, 시도별 경지이용률 등 자료의 시도별과 같은 지역을 구분하는 경우에서 단계 구분도를 주로 사용합니다. 네 번째는 도형 표현도입니다. 도형 표현도는 단계 구분도와는 달리 최대 최소 편차가 클 때 사용합니다. 도형의 크기를 달리하여 자료의 공간적 차이를 표현할 수 있고 도형을 세분화하여 2가지 이상의 자료를 동시에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2가지 이상의 자료를 동시에 표현하는 문제가 출제되면 대부분 도형 표현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유선도입니다. 유선도는 사람, 물자, 정보 등의 지역 간 이동 방향과 이동량을 나타내는 데 적합합니다. 화살표의 방향을 통해 이동 방향을, 화살표의 굵기를 통해 이동량을 나타냅니다. 시도별 전화 통화량, 인구 이동, 택배 이동량 등을 표현할 때 유선도를 사용합니다. 자, 통계 자료별 적합한 통계 지도를 확인해 볼까요? 빈칸에 적합한 통계 지도의 유형을 생각해 봅시다. 시도별 인구 밀도는 뭐가 적합할까요? 3초 드립니다. 일단 시도별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단계 구분도를 고민해 볼 수 있겠군요. 인구 밀도는 지역별 최대 최소 편차가 크지 않겠죠? 단계 구분도가 맞습니다. 점유도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시험 문제로 출제됐을 때에는 단계 구분도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표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적합한 것을 골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도별 제조업 종사자 수는 어떨까요? 3초 드립니다. 시도별이니까 역시 단계 구분도를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제조업은 인쇄 출판, 자동차, 석유화학 등 종류가 여러 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2가지 이상의 자료를 표현하기 위해 도형 표현도가 적합합니다. 전 세계 석탄, 석유 이동량은요? 3초 드립니다. 이건 쉽죠? 이동하는 것은 유선도라고 했죠? 국내 1차 에너지 소비 현황은요?
3초 드립니다. 1차 에너지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등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럼 뭘까요? 도형 표현도입니다. 서울시 행정구역별 인구수는요? 3초 드립니다. 일단 행정구역은 지역이 나눠지기 때문에 단계 구분도가 적합하죠. 원의 크기를 달리해서 값의 차이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도형 표현도도 가능합니다. 그럼 어떤 게 맞을까요? 예, 단계 구분도 도형 표현도 둘 다 맞습니다. 흔한 문제는 아닌데 통계 자료를 제시한 뒤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통계 지도를 모두 고르라고 하는 문제가 출제된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오답 예시는 등치선도나 유선도처럼 명확하게 옳지 않은 자료가 제시됐었죠. 시도별 쌀, 밀, 옥수수 생산량은요? 3초 드립니다. 자료값이 3개니까 도형 표현도겠죠? 시도별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은요? 3초 드립니다. 이것도 단계 구분도와 도형 표현도 둘 다 가능합니다. 1월 평균기온 등원선은요? 이건 연속적인 자료니까요. 등치선도가 적합합니다. 단풍 예정일은요? 역시 연속적인 자료죠. 등치선도입니다. 전국의 천연기념물 지역 분포는요? 3초 드립니다. 개수가 많지 않고 분포를 표현하기 때문에 점유도가 적합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주, 전라남도, 전라북도 연령층별 인구 비율은요? 3초 드립니다. 연령층별이라고 했는데 유소년층, 청장년층, 노년층 세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2개 이상의 자료를 동시에 표현하는 것은 도형 표현도라고 했죠? 자, 다음으로 지리정보체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리정보체계는 지표 공간에 다양한 지리 정보를 수치화해 컴퓨터에 입력 저장하고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가공 분석 처리하여 다양하게 표현해주는 종합정보 시스템입니다. 컴퓨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복잡한 지리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을 줍니다. 간혹 지리정보체계의 특징을 묻는 문제도 출제된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중첩 분석을 이용해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시설의 최적 입지 선정, 상권 분석, 도시계획 및 관리, 홍수나 산사태 예측 등의 지리정보체계가 사용된다는 것을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로 갑시다. 중첩 분석 모식도입니다. 이렇게 지도를 겹쳐서 원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최적 입지를 선정하는 것을 중첩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3학년 기출문제를 풀어볼까요? 한번 화면에 표시된 조건을 만족시키는 곳이 어떤 곳인지 찾아보세요.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GIS 중첩 분석 문제는 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조건 1에 IC 중심으로부터 반경 6km 이내이기 때문에 알파벳 E는 안되죠. 조건 2에 역 중심으로부터 반경 8km 이내이기 때문에 알파벳 B도 안됩니다. 조건 3에 지가가 30만원 미만이어야 하기 때문에 알파벳 D도 안되네요. 정답은 A와 C 중에 하나인데 해발고도 100m 이상인 곳이라는 조건 때문에 C도 제외하게 됩니다. 정답은 A입니다. 한 문제만 더 풀어볼까요? 자, 이것은 30초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A부터 E까지 각각의 점수를 구해보면 됩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등치선도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겠네요. 등치선도는 같은 값을 연결한 선이잖아요. 지도상에 750으로 되어 있는 선은 해당 지역까지가 여름 강수량이 750mm라는 말입니다. 그럼 700선과 650선 사이는 말 그대로 여름 강수량이 700과 650 사이에 있다는 것이지요. A는 700보다 바깥에 있죠? 그러므로 여름 강수량 점수는 3점입니다.
B는 750과 700 사이에 있기 때문에 2점이고요. 같은 방법으로 구하면 C는 2점, D는 1점, E는 2점이 됩니다. 직가는 A가 3점, B가 2점, C는 3점, D는 1점, E는 3점이 되겠네요. 겨울 평균 기온은 A는 3점, B는 2점, C는 1점, D는 3점, E는 2점입니다. 각각의 점수를 합하면 A만 유일하게 만점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A가 됩니다. 자,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형성평가를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개인 사정 때문에 형성평가 정답은 저녁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